신초전정 효과 및 문제점입니다. 동계전정은 강하게 전정을 하면 수세가 강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육기 때 전정, 즉 신초전정 때는 강하게 하면 수세가 약화됩니다. 그렇죠. 탄수화물 공장을 없앴기 때문에 뿌리하고 가지하고 서로 상거래야 하는데 탄수화물이라는 돈을 갖다가 많이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는 이때 조금씩 전정을 해주면은 수세를 조절할 수 있고 수관 내부도 과분모하지 않게 돼서 내부 광환경도 좋아집니다. 또 덕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는 새 가지들이 뭐가 됩니까? 덕면 부분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대부분 다 도장지가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같이 가늘 때 적심을 해준다든가, 보통 4 내지 6엽의 덕면에 있는 데는 그 4 내지 6엽 정도에서 콩나물 정도 가늘 때 적심을 해준다든가, 또는 이놈은 제거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콩나물 정도 간을 굵게 제거해보면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무 수명도 연장됩니다. 이런 놈을 놔놨다가 나중에 제거하면 상처 부위가 커지죠. 어느 정도 굵기가 되냐,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도 굵어집니다. 이때 제거하면 상처 부위도 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생육제 지나치게 전정을 하면 수세가 너무나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식 발육이 어느 정도 정지가 돼갖고 숙기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품질도 저하되고, 꽃놈 분화식에 전정하면 화가 꽃눈이 착생이 불량해집니다. 기형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생육기 때 전정에서는 6월 중생종 기준으로 봐갖고 6월 말 이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하고 난 뒤에도 또 신초가 생기던데요. 맞습니다. 그때는 적심을 해준다든가 비틀어 주기를 해줘갖고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좀 답답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농가들이 신초저 적심도 하고 독금 전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어찌 보면 세력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료를 주는 농가 있어요. 적심하고 비료를 주는 거는 금방 켰지요. 신초 전정은 세력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화시키는 건데 비료 주면 어째 돼요? 또 강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놔놓고 운동을 실컷하고 치킨 시켜갖고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먹는 거 똑같다 이거죠. 참으로 막 간식을 많이 먹는 거죠. 운동을 해갖고 물을 먹고 식사량을 조절해가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신초 전정한 거잖아요. 가분모한 걸 없애려고 하는데 거기다 비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농가들한테 제가 허다하게 봅니다. 복숭아에서는요, 수세가 약하지 않으면은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물만 대줘도 여러분 토양에는 복숭아가 필요할 만큼 양이 다 있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그래서 굳이 비료를 더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생각에는 비료를 주면은 과일이 더 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과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도장지만 더 많이 생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을 전정입니다. 그죠? 이제 가을 전정은 여러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광투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거지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겨울 전쟁은 잎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잎이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나무 밑에까지 햇빛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을 전쟁은 언제 합니까? 9월 상순에 하지요. 그래서 전정이 이 가지를 잘라보면은 햇빛이 어디로까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 거지요. 또한 겨울 전쟁에 비해서 상처가 적고 요합이 잘 된다고 한 겁니다. 먼저 요합이 잘 된다 하는 거는 겨울 전쟁 이파리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하고 가지하고 상거래가 안 돼요. 단지 근데 가을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상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라도 뿌리에서 수분하고 영양분하고 갤로스 형성이 돼가 요합을 시킨다 하는 거죠. 또 상처가 작습니다. 수확이 끝나고 뿌리는 2차 생장할 때 가지도 생장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장하냐고요? 길이 생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장 영양분을 갖다가 축적하기 위해서 굵기가 굵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도장지 같은 경우에 이 도장지 가지는 그대로 놔두면은 겨울 전역에 무조건 제거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가래하자 하는 거지요. 가래하면은 그 가지가 덜 굵어졌을 때 자르는 거지요. 또한 그 음이 가지도 덜 굵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장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결가지들이 햇빛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전정 때 잘라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가지에 결과지에 햇빛이 잘 들어가갖고 저장 영양분이 충실해져가 아주 탱글탱글한 좋은 결과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결과지라든지 척지라든지 이 비대 억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를 갖다가 가을에 제거해 줘 보면은 그 위치에 있는 데서는 도장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 전쟁 때 도장지를 갖다가 제거하면은 이 도장지가 가을에 지가 축적해낸 저장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는 잘리 부수니까 그 저장 영양분 어디에 가겠어요? 잘린 가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눈이 트기 때문에
그 가지들은 대부분 다 도장지가 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을에 잘라보면은 도장지가 발생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 전쟁에는 이 가지들이 잠잘 때니까 자거나 잠에서 금방 깨어나는 놈이기 때문에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위질을 해보면은 손 아구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을 전쟁 때는 하면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가위가 잘 때가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가장 큰 거는 겨울 전쟁의 노동력 분산 효과다 한 거죠. 그래서 가을 전쟁을 해놔 놓으면은 겨울 전쟁 때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세 안정입니다. 수세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나무 자란과 과실 생산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영양생장 하면은 가지와 잎, 생식생장 하면 과실과 꽃눈 이렇게 봅니다. 이 평행이 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생식생장의 힘이 더 강해져 보면은 영양생장은 또 약해지고 나무가 세력이 떨어집니다. 영양생장이 강해져 보면은 생식생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밸런스를 쫙 맞춰주는 것이 이 과수농사 짓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영양생장이 떨어지면은 비료를 갖다가 좀 더 줘야 되고 또 동계전쟁을 갖다가 강하게 해야 되고 하계전쟁은 약하게 결실량도 적게 반대로 생식생장이 강해지면은 생식생장이 영양생장이 강해지면은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동계전쟁도 아주 약하게 그런데 생육기 때 전쟁은 좀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결실도 더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와 잎과 과실과 꽃눈 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자료는요 옛날에 탑프로트 사업할 때 있는 겁니다. 당가지를 갖다 이때는 90%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당가지가 힘이 없는 당가지가 아니고 탱글탱글한 당가지였습니다. 그 탱글탱글한 당가지 같으면은 막 90% 해도 괜찮다 한 거예요. 좋은 결과지는 당가지가 좋은 결과지입니다. 당가지, 중가지 위주로 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당가지. 옛날에는 장가지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장가지는 왜 안 좋으냐 하면요. 이 장가지는 2개, 3개씩 달거든요. 근데 과실이 균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하고 품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가지 달면은 아주 품질이 균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다 시비가 문제예요. 우리 복숭아 농가들은 비료를 많이 주면 과가 좋아지는 줄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세가 강해지고 세력의 불균등이 됩니다. 즉 영양생장이 세진다 한 거죠. 그래 되면 도장지가 발생 많이 되고 도장지가 발생 많이 되면 또 강전쟁이 됩니다. 그 중에 또 7월 초 정도 되면 장마가 옵니다. 이 생육기 때 장마는 하늘이 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 시비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비, 여러분, 세력이 강하다 하는 거는 수세가 강하고 이런 거는 땅 속에 비료가 많다 하는 거죠.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수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 안 되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무 세력을 한번 봅시다. 주지 끝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주지 끝이 꺾였지요. 요절되어 있습니다. 꺾였다 하는 겁니다. 이 주지 선단부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힘의 원천인데 이 선단부가 꺾여갖고 세력이 약해져 보면은 덕면에 있는 가지들이 전부 다 난립하게, 도장지가 막 난립하게 됩니다. 사람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대장이 힘이 없으면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힘이 없어지면은 누가 힘이 세집니까? 신하들이 힘이 세졌죠.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나라가 안 되죠. 이 주지가 꺾여보면요, 덕면 부분에 도장지가 막 난립이고, 이 도장지 난립하면은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가지들이 햇빛을 잘 못 받아요. 또 바람도 잘 안 통해요. 그래 되면은 여기 좋은 위치에 있는 가지들에 붙어 있는 열매들도 품질이 나빠진다.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 주지는 딱 서가 있습니다. 힘이 있지요. 그래 되면은 도장지 발생도 적고 측면이나 사면 쪽에 좋은 위치의 가지들이 햇빛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해서 좋은 가시를 갖다가 낼 수가 있다 합니다. 즉 내부 환경이 광환경이 불량해지면 도장지가 발생된다. 주지 선단부가 꺾여 보면은 이렇게 된다 합니다. 주지 선단부가 힘이 있으면은 도장지 발생이 적다. 당연하지, 그죠? 모든 세력의 힘이 쭉 주지 선단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덕면 부분에서 도장지 발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주지가 쳐졌습니다. 여기는 주지 선단부를 부목을 대갖고 딱 세워줬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한번 볼까요? 여기는
도장지들이 많이 나와갖고 여러분이 가을 전쟁 때 이 도장지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뻐끔해졌어요. 아깝잖아요. 여기도 다 열매를 달 수 있는 건데 결과 부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결과 또 있던 것이 그늘지가 죽고 하니까 도장지도 많이 생기고 이걸 또 겨울 전쟁에 잘라내보는 게 이렇게 뻐끔해져요. 옆에 보시죠. 소위 쭉쭉 빵빵이지, 그죠? 주지가 딱 쓰가 있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들어가고 이런 곳에는 열매가 아주 균일하고 좋은 가시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가을 전쟁에서는요, 주지 선단부 여기는 안 하지 않습니다. 즉 주지 길이가 짧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도장지가 있어도 강하게 도장지를 제거 안 해요. 여기만 내부 쪽에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주지 길이가 길면은 4분의 1 정도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도장지들은 겨울 전쟁 때 잘라보면은 이 도장지가 축적에는 저장 영양분이 어디 가겠어요? 주지 선단부 쪽에 간다 이거죠. 그러면 선단부가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주지 선단부가 힘이 있으면은 이 가지들은 요절되지 않고 항상 튼튼한 나무가 된다 이거지요. 자, 이번에는 단가지 학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이 끝나고 보면은 올해 나왔는 가지, 7월 초순에 나왔는 가지, 화분화 전에 나왔는 가지는 다 결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이 다 단가지나 중가지만 형성되는 게 아니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장가지도 될 수가 있고 중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그대로 놔둬 보면은 내년도에 장가지가 됩니다. 길이가 긴 결과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근데 가을에 똑 잘라보면은요 단가지지요. 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이 가지에 이 장가지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가지가 햇빛을 못 받아갖고 아주 연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요 가지를 딱 잘라먹어갖고 요 단가지가 햇빛을 보게 돼 있지요. 그러면 요 놈이 탱글탱글해진다 이거죠. 아주 좋은 결과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요 단가지가 3개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장가지 때문에 요 3가지들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잘라주면서 단가지 확보를 갖다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3가지 다 열매를 닿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 전쟁 때는 요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비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다 살려놔도 됩니다. 다 살려놓고는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가지에 열매를 달고 나머지는 정례를 해주면 됩니다. 정례를 해주면은 요 놈들은 열매를 안 달고 예를 들어 여기 열매를 단다 하면 요 2가지에는 열매를 안 달고 요 가지들은 잎이 확보되기 때문에 강합성을 해서 열매에 더 좋은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어미결가지에 가까운 놈의 열매를 답니다. 그하고 나머지는 예비지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은 다 정례를 해보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지 확보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한 거지요. 가을 전쟁과 겨울 전쟁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때 가을 전쟁 때 여기 가지를 딱 잘라보면요. 요 가지가 딱 있지만도 겨울 봄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 티 나오고 가지 끝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걸 자르지 않고 겨울 전쟁에 여기 딱 잘라보면요. 요 놈들이 축적해놨는 저장 영양분에 의해서 여기에 자마라든지 잎눈이 있는 놈들이 다 태쁩니다.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태쁩니다. 반발 생육이 된다 한 거죠. 이러면은 나중에 공기도 잘 안 타고 햇빛도 잘 안 들어가게 돼요. 바람도 잘 안 통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이 형성되면은 생육 때 농약을 치더라도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 되면 병해충 방제도 여러분들이 어렵다 한 거죠. 저장 영양분 축적에서는 복숭아 나무의 저장 영양분은 나무가 지상부, 즉 가지에서 강화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즉 동화양분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이 동화양분은 과실도 비대시키고 숙성도 시키고 후기 신초 생장, 즉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가 굵어지는 겁니다. 어째 보면 저장 영양분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굵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길이 생장을 하지 않아요. 꽂는 분화 이때 동화양분이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 2차 생장하는 가을 뿌리 생장입니다. 이놈도 가을에 뿌리가 생장하는 것은 저장 영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때 가을에 뿌리가 축적해놨는 것 같고 봄에 뿌리가 생장되고 이 저장 영양분이 발화도 시키고 개화도 시키고 결실도 시키고 과실 초기비대, 즉 세포 분열도 시킵니다. 초기에 신초 생장도 이 저장 영양분이 관여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답답한 것이 4월달 되면은 비료를 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은 압니다. 그때 비료를 치면은 열매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실에다 하는 건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에 관여하는 영양분은 저장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장 영양분, 즉
전년도에 소화기 끝나고 낙엽기까지 광합성을 했는 탄수화물 동화양분이 저장 영양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월 초에 비료 주는 거는 나중에 7, 8월 달 돼 갖고 비료가 녹아 갖고 이온화 상태 돼 갖고 흡수할 때는 가지에 오히려 도장지마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실 관리인데요. 복숭아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복숭아는 아무 데서나 잘 되고 하기 쉽다 했어요. 저도 그래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아닙니다. 복숭아는 아주 생리장애도 많고 병해충도 많은 가시입니다. 근데 왜 아무 데서나 잘 되고 하기 쉽다 했나 하면은요, 원캉 흡비력이 좋고 척박지에도 잘 견디고 또 자가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놈들은 수분수가 있어야 돼요. 즉 사과 후지에서 후지 꽃가루 깎고 수분을 시키면은 수정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는 황금배도 마찬가지죠. 황금배도 꽃가루를 황금배에 수분을 시키면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가 결실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꽃가루가 있으면은 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가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50% 이상이기 때문에 다 결실이 된다고 보아시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없는 품종은 틀림없이 수분수를 갖다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 5나무에 1개 정도는 수분수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결실 관리인데 수정 일수가 12 내지 14일 날, 즉 꽃이 피고 난 다음에 12 내지 14일 되면은 수정이 된다. 굉장히 늦게 되는 거죠. 사과를 한번 봅시다. 사과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한 2, 3일만 하면요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자방 입구까지 오는 데만 해도 암술대에서 암술머리에서 쭉 하분간이 쭉 내려가고 자방 열매가 될 자방 입구까지 오는데도 8 내지 10일이 걸려요. 그래서 자방 안에 만해가고 만내려고 하면은 또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12 내지 14일이 걸릴 수 있다. 이걸 별가인 것 같아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사과 농사 짓던 분이 복숭아도 전환해갖고 하면요 실수를 해요. 사과 농사 질 때는 여러분들이 3일 정도 되면은 수정이 되니까 약을 쳤어요. 괜찮아요. 꽃 피고 난 뒤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꽃 피고 난 뒤에 4, 5일 뒤에 약을 쳐도 결실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그때 왜 약을 치냐고요? 진딧물이지요. 진딧물은 이파리가 놓으면은 찐딧물이 잘 나옵니다. 찐딧물은 강한 해충은 아닙니다. 아주 약하지요. 약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1년에 세대 교체를 갖다가 굉장히 빈번하게 합니다. 즉 1년에 한 10세대 정도 바뀌집니다. 그래서 약하지만도 세대 교체를 쫙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면은 진딧물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초기에 안 잡아놓으면은 밀도가 높아진다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사과에서는 한 4, 5일 뒤에 꽃 피고 4, 5일 뒤에 약을 쳐도 결실에 문제가 없었지만도 복숭아에서는 4, 5일 뒤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암술대에 농약이 묻으면은 암술대가 타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개 후 보통 지도기간이라든지 한 2주 뒤에 약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개 후, 만개락 하는 거는 꽃이 한 75% 피을 때를 만개락 합니다. 그때 만개 후 한 10일 정도 뒤에 치도 자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실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10일에서 한 12일 뒤에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은 보통 주도 생명이 5일 정도 갑니다. 근데 꽃 피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한 3, 4일 안에 꽃가루가 없는 품종들은 인공수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극한다 해서 꼭 4일째 되는데 하지 마시고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벌들도 여러분이 꼭 꽃이 피어야지만이 수분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꽃봉오리가 풍선처럼 부풀을 때도 벌들이 안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정이 잘 됩니다. 복숭아의 경우에는. 요 보면은 화분 신장이 필요한 일수, 하고 10일까지 되는데 배주 수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까지는 알 필요 없겠고요. 무조건 약은, 농약은 만개 후 한 10 내지 12일 뒤에 약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